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네. 요청 이게 뭐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제도입니다. 예전의 수사는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죄가 된다고 인정하든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모든 수사를 하고 나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걸 송치라고 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기소, 이렇게 모든 사건을 이제 검찰이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구조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이렇게 수사하라 지휘를 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공식적인 용어가 수사 지휘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호 관계였죠. 그렇게 되던 관계였는데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대등해졌고,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관계가 아닌 걸로 됐고요. 대등한 관계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됐고,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송치를 해야 됐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인정을 하면 예전처럼 송치,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송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범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인 검토 권한,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일단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할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제대로 안 했으면 제대로 하라고 누군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제도가 보안수사 요구랑 재수사 요청, 이전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이제 고소를 했든 아니면 뭐 피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든 문자가 오거든요. 보안수사 요구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검사가 봤을 때 죄가 되는 건 맞는데 뭐 증거관계가 부족하다거나 법리적으로 좀 판단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경찰에게 수사를 더 하세요 라는 측면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검사가 봤을 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송치하지 말라는 취지로, 불송치의 취지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0일 이내면 그냥 담당 검사, 주임 검사라고 하죠.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냥 본인이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근데 30일을 넘으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는 지검이나 지청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위에 차장 검사나 쉽게 얘기하면 주임 검사가 아니라 그 위에 승인을 받아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안수사 요구 보낼 거면 30일 안에 보내라, 이렇게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가 되면 30일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30일 안에 보안수사 요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요. 만약에 30일 안에 보안수사 요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가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보안수사 요구가 됐다라고 하면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2024 뭐 113 사건이면 이 사건 종결이에요. 없어져요. 근데 경찰로 돌아오면 원래 사건 번호가 2024-123이잖아요. 그럼 다시 경찰은 2024-123 사건으로 이 번호로 그대로 와요. 원래 했던 담당 수사관이 또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또 보안수사를 해서 다시 보내면, 검찰 가면 또 이제 2024 형제 567 이렇게 번호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이 그렇게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경찰은 그냥 계속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검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그냥 그 사건 종결된 걸로 보고, 그래서 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희 실무상 송치를 했다가 보안수사 요구가 돼서 경찰로 다시 돌아오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경찰이 초기에 판단했던 그대로, 그리고 불기소도 송치되는 경우가 뭐냐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송치되거든요. 그러면 송치되면 검사가 또 보안수사 요구를 보내요. 그러면 어쨌든 송치되는 사건이든 불송치되는 사건이든 거의 대부분은 원래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단계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초기 결정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좀 수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검찰 단계에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이제 많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뭔가 이제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재수사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해도 이제 기록을 일단 검찰로 보냅니다. 검찰청마다 불송치 사건을 보시는 검사님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검사님들은 불송치 사건만 봐요. 사건 번호도 송치된 사건 형제 뭐뭐뭐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불송치 사건은 2024 불제 뭐뭐뭐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도 이제 다릅니다. 불제 사건을 보시는 검사님이 보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록을 90일 이내에 경찰로 반환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반환되면 그걸로 완전히 이제 종결되는 거고요. 검사님이 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 경찰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서 이 사건 재수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재수사 요청. 근데 만약에 이제 불재 사건이 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냥 이의 신청돼서 송치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형제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실무상 해보면 불재 사건이 재수사 요청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사건을 했겠습니까? 근데 불재 사건이 이의 신청돼서 뭐 형제로 가는 경우는 많아도 재수사 요청돼서 경찰로 돌아오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검사님께서 불재 사건 보시다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이의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 이제 고소 대리인 쪽에 연락을 해서 이거 뭐 이의 신청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져서 경찰로 돌아왔어요.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재수사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수사를 해봤더니 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결과를 바꿔서 송치를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불송치라고 결정하면 검사한테 다시 이거는 불송치가 맞다라고 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 뭐 법령 위반이나 확실한 증거를 누락했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수사 요청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무한정 허용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 권한이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이 두 가지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고 이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단계 이 수사 과정을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